엔비디아는 이거를 본인들은 오픈소스로 해서 누구든지 써라. 오. 벤츠도 쓰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정의선 회장하고 만난 거잖아요. 현대도 쓰고 다 써라. 토요타도 쓰고 우버도 쓰고 다 써라. 우리는 안드로이드다. 우리가 갤럭시 만들고 다른 거 만들처럼 안드로이드 OS 무료잖아요. 이걸 통해서 구글은 다르게 돈을 벌잖아요. 거기에서 앱을 팔면서 수수료 받듯이 우리는 칩을 팔겠다. 여러분,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는 그해 기술의 트렌드를 집약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컨셉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반년, 1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돼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는 이제 테슬라 택시 뭐하러 타세요? 저희가 더 좋은 로봇 택시 출시합니다 라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훅 떨어지기도 했죠.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떨지 자세한 내용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CES 보니까 확실히 이번 CES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몸싸움이더라고요. 피지컬로. 네네. 머리만 가지고 싸우는 게 작년의 트렌드였다면 네. 이제 몸이 나오는 그런 단계인데 몸이 로봇에 붙느냐 택시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요 아틀라스라는 모델을 공개한 현대차의 요 구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대단히 피지컬 A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피지컬 A가 무엇인가. 그 안에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챗GPT 서비스를 쓸 때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 법칙들, 3D 현상들, 그리고 중력의 법칙들, 왜 우리가 이걸 물건을 쳤을 때 책상에서 떨어지는지 우리 아이가 사실은 세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네. 선풍기 바람이 불 경우에는 종이가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여기에 내 손을 가져갔더니 뜨겁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똑같이 학습시키는 것을 월드 모델이라고 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피지컬 AI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로봇이나 로봇택시 뇌에 해당하는 거죠. 이 뇌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시는 챗GPT라는 것은 언어를 배워가지고 AI가 또는 이미지를 배워서 AI를 만들었다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여기에서 근데 대단히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어떤 단어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내 손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오른쪽 손이 지금 중간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다 기억하고도 있어야 되고요. 대단히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되고 네. 또 오감 능력도 되게 좋아야 됩니다. 센서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술이 좋아지고 컴퓨팅 가격이 내려가면서 다 갖춰지면서 이제 드디어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었었는데 네. 여기에 뇌에는 엔비디아의 뇌와 그다음에 구글이 만들고 있는 딥마인드에서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거를 쓰겠다고 이번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현실성이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덤블링하고 점프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줬다라면 드디어 저 아이가 뇌를 갖는구나. 그러면서 현실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조금은 이것이 대서사고요. 아직 현실화되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도 밝혔지만 2028년부터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다는 이유는 2024년 정도 12월에 구글이 밝혔었는데요. 구글의 로보틱스의 정확도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있다 보니까 아틀라스도 현대도 2028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얘가 잘못하면은 얘가 오답이었는데 그런데요. 행동은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하면은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물건을 깨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테스트를 좀 더 가져갈 거기 때문에 현대도 2028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데 해볼 만하다. 이 방향성이 맞고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우리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만드는 피지컬을 우리는 강화할 건데 여기에 내는 AI는 엔비디아하고
구글 걸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협력 모델까지 청사진을 밝혔다는 부분에서 매우 현실감 있게 그 계획들이 설득되고 있고 그 서사가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팀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럼요 박사님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초창기 팔란티어 초창기에도 어떤 구상을 내놓고 소비재의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로봇들 교육을 해서 공장에 취업시킨다고 하는 게 2년 뒤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주가가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외국에서 보여주는 그 단기 급상승의 모멘텀을 우리도 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해도 저는 돼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언제까지냐면 현대는 어때요? 현대. 그러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 테슬라 주가 빠진 이유하고 똑같이 네. 현대도 빠질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기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보물섬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로보택시가 막 월드컵 때 막 2,000대가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 진짜로 돈 버는구나라고 해서 보물섬에 도착했다고 얘기할 수 네. 있는데 보물섬 앞에 가는데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 그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이 바람으로 가는 건데 무풍지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즉 정체. 그렇죠. 정체기가 반드시 통과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주가도 에어포켓 구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도 2년 뒤인데 그러면 2년까지 계속 중간 이벤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때마다 2년이니까 아직 멀었구나. 너무 선반영 됐구나. 그리고 다양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스토리로 가는 것들은 펀다멘트 당연하게 현실성이 있으니까 그 스토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현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글에서 만약에 구글이 다음에 발표를 해요. 로보틱스라는 그걸 자신들도 발표하는데 정확도가 좋아져서 이제는 40%가 아니라 60%가 됐어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100%인 줄 알았더니 60%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분명하게 네.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스토리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내년 CES에서 현대 아틀라스가 쌍절곤 한번 돌리고 이러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LG전자도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가정에서 노동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열겠다는 야심찬 마음은 알겠는데 수건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개더라고요. 그렇죠. 한 땀 한 땀 그렇게 개면은 집에서 혼나요. 사실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의 피지컬 AI가 냉정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스토리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데 방향성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예를 들면 설거지를 만약에 도와준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설거지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기름기가 있을 수 있고 음식 찌꺼기도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장 집에서 많이 다치는 것이 가정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설거지할 때 다치잖아요. 그릇 잘못하다 깨지고 맞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민감한 반응들을 인간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정교한 판단들을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력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설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LG 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설거지는 안 보여주거든요. 빨래도 그렇게 천천히 개는데 설거지까지 가려면 대단히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다만 언젠가는 궁극에 가서 가사노동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 지금 도와주는 건 뭐냐면 음식 쟁반을 갖다가 설거지하는 곳으로 운반을 시켜주겠지만 실제로서 식기세척기 안에도 못 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쪽으로 우리는 궁극으로 인류가 가려고 하는 거고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클 거라는 서사지. 이것이 현실성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고 보물섬이 저기 멀리 만환경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방향성하고 기대감을 좀 나눠서 보자는 말씀인데 종현님 말씀 맞습니다. 현대 밸류가 현재 엄청 낮잖아요. 그래요. 지금 PBR이 0.8이 안 되니까 되게 낮은데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으면 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죠. 자, 그나저나 젠슨왕 CEO가 이 로보택시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텐데 대부분. 야, 테슬라 로보택시 그거보다 저에게 훨씬 나아요. 조만간 벤츠하고 협력해서 이거 돌아다닐 거예요. 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기술 격차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은 중요한 흐름에서 이번에 이 방향을 정해준 건 뭐냐면 테슬라가 얘기하는 여러분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시각 정보나 센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걸 바로 행동으로 해서 규칙을 인간이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랬을 때는 멈춰야 돼. 이랬을 때는 좌측으로 틀어야
멈춰야 돼. 이럴 때는 차선 변경을 해야 돼. 지금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갖다가 피해 가야 돼. 바닷길이 미끄러우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달려야 돼. 이러한 행위 판단을 인간이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게 하는 것, 이걸 엔드-투-엔드 얘기라고 하는데 이 방향은 테슬라랑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번에 라이다하고 앞으로는 레이다도 레이다가 달려 있고 앞으로는 라이다도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웨이모의 방식이나 또는 중국의 그 바이두의 아폴로고의 방식은 이러한 하지만 이 레이다하고 라이다를 쓰지만 HT 맵이라 해서 고정밀 지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사실은 도로에다가 자신만의 가상의 선로를 까는 거예요. 그 선로 위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로가 없는 길은 못 가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정전 사태가 됐을 때 못 가는 건데요. 네, 구글의 웨이모가 그래서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는 것은 맵리스라 그래요. 자기네는 선로 없이 지도 없이도 다만 정확도를 위해서 레이다하고 라이다를 쓸 뿐이지 테슬라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분에서 큰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테슬라가 했던 이것이 카메라만 하던 레이다 라이다를 쓰던 센서에서 바로 명령 체계로 가서 하는 방식 그리고 선로 없이 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큰 방향성에서 테슬라하고 같은 방향을 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도 젠슨왕이 발표하자마자 엑스닷컴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는 엣지 케이스, 희귀 케이스. 희귀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러냐면 99%가 완성돼도 1%가 99%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 희귀 케이스가 롱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서울에서의 희귀 케이스도 많지만 뉴욕에도 있을 거고 베를린에도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대정전에서는 그 엣지 케이스의 테슬라의 저력을 한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젠슨왕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걸 뭐냐면 엣지 케이스를 맞다. 정말로 많이다고 구할 수 없는데 엣지 케이스도 보면은 분절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자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했더니 언덕길이 나올 수가 있고 내리막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한다라면 왜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언덕길 내려가는 길 내리막길 내려가고 또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언덕길 올라가는 거를 직접 다 경험해야 되냐. 언덕길 올라가고 내리막길 가는 걸 다 잘라놓자. 그러면 직진해서 언덕길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들도 있었으니까 이걸 다 잘라놓고 붙여보자. AI가 합성시킬 수 있다. 이거 레고 맞추듯이. 그렇죠. 수많은 엣지 케이스는 사실상 다 단절하면 존재하고 있는 경우다. 그러니 다른 데서 찾아와서 이리로 갔다가 집어넣고 다른 데서 찾아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되는 거다. 3가지 조합이냐 4가지 조합이냐 이거 그냥 그렇죠. 생각해서 갈 수 있어요. 이 경험을 엣지 케이스를 굳이 다 경험하지 않아도 수많은 엣지 케이스를 AI가 생성할 수 있다. 네. 여기에서 학습하면 엣지 케이스에서 실제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젠슨왕의 주장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만 꽤나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테슬라는 이것을 수많은 데이터로 입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공개하는 날 인플루언서들 미리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운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데 중앙선에 차선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차선이 저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추월을 해가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규칙이 없는 거거든요. 지도상으로도 사실은 침범한다 이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중 주차가 돼 있을 줄 몰랐던 거고 이런 엣지 케이스를 해결한다는 부분 또는 사거리를 지났는데 중간에 소방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보고서 소방차가 지금 어떤 불끈을 행위가 아니니까 살살살살 옆으로 도망쳐가지고 옆으로 피해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결한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데 과연 서울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뉴욕에서도 할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만 특수하게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올해부터 이제 테스트를 1분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고 판매를 올해 말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 벤츠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느 도시에만 제한될지 아니면 미국 전역에서 FSD처럼 풀지 이걸만 지켜본다라면 젠슨왕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 경쟁 구도가 이제 테슬라만이 가던 길에서 이제는 이 엔비디아까지 결합해서 엔비디아는 이거를 본인들은 오픈 소스로 해서 누구든지 써라. 벤츠도 쓰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정의선 회장하고 만난 거잖아요. 현대도 쓰고 다 써라. 토요타도 쓰고 우버도 쓰고 다 써라. 우리는 안드로이드다. 우리가 갤럭시 만들고 딴 거 만들처럼 안드로이드 OS 무료잖아요. 이걸 통해서 구글은 다르게 돈을 벌잖아요. 거기에서 앱을 팔면서 수수료 받듯이 우리는 칩을 팔겠다. 우리가 작동하는 칩을 차에 다 붙여야 되니 그거 돈 주고 사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학습을 서울에서 시키고 부산에서 시킨다면은 그거 쓸 때 우리 거 와서 썼는데 그때 비용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비용 구조를 다르게 하는 파트너형 이 생태계를 자율주행에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제일 위협을 받아야 되는 건 구글의 웨이모인 것 같고 네. 테슬라가 현재 주행하는 시스템하고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맞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둘이?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테슬라에게 의미 있는 경쟁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웨이모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기술 자체는 완벽할 수 있지만 선로를 놓는 거지 않습니까? 선로를 놓지 못하면 주행을 못하는 거. 그냥 서버려서 3차선을 다 막고 사거리까지 막고 있는 그 영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고 네. 이걸 뭐냐면 자본 효율성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모든 차량에다가 추가적으로 특수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특수하게 이 선로를 깔기 위해서 특수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고정밀 지도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확장 속도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특수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벤츠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고 현대가 팔고 있는 만들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다 보니 테슬라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이 이 자본 효율성 부분에서 훨씬 더 월등하다. 완성만 된다라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도 하에서 지금 있는 수많은 OEM들이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못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쟁 상대가 되겠는 걸. 그러면 테슬라 혼자 독점하지는 않겠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또 하나의 구도는 경영학 개념에 타임 투 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누가 먼저 진출할 것인가. 네. 테슬라는 만약에 올해 월드컵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 못한다면 저는 주가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죠? 왜냐하면 약속한 건 4월이거든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캡이 나오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월드컵 때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각할 거라고 지금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저는 이 거예요? 정도 2, 3개월 지각은 저는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이건 벌써 시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빨라야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그 내년에서 차근차근히 확대된다고 한다면 아마 2029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다른 기업들이 시작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한 1, 2년 정도의 타임 투 마켓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1, 2년 동안 그래 자율주행 나는 현대를 사랑하니까 현대차를 기다려볼 것인가. 꼭 참고 테슬라 로보택시 안 타야지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시장의 재편 속도는 대단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을 못 기다리고 만약에 매출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지금 차량 가격도 인하하고 작년에 또 대단히 많이 팔았잖아요. 한국에서. 네, 국내에서도 지금 세일 중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하는데 혹시 이 로보택시 시작과 함께 테슬라 모델 Y의 스탠다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건 미국에 생산이 됩니다. 이건 한국에다가 팔기 시작하면 여기에 FSD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는 저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만약에 판매한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저희도 가족이 있는데 하루에 보통 100km를 운전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번에 연말에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네. 그 돈 좀 보태줄 테니까 모델 S로 바꿔라. 너가 다치면 어떡하겠냐. 그렇죠. 졸음운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퇴근할 때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천천히 가지만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테슬라도 이것이 사망사고가 난다면 또 주가가 폭락하겠지만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지금 있는데 졸음운전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FSD를 그래서 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여러분들 뉴욕이나 LA 같은 데를 빼놓고 또는 샌프란시스코 대도시를 빼놓고 다들 다 주변도 흔히 말하는 서버번이라고 하는 네. 여기에 살고 인구가 많지 않아요. 굳이 내가 1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운전하기도 편한 도로잖아요. 대부분. 네. 여기에 돈을 추가로 들여야 될 거 하고 한국처럼 수도권에서 피 터지게 매일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깜빡하면 사고 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FSD에 대한 수용성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자체가 네. 상대 경쟁이 FSD가 없는 차량의 판매 매출이 크게 주게 되면요. 규모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규모의 경제의 배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1,000대 파는 것보다 10,000대 팔면은 부품을 좀 더 싸게 사서 훨씬 더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가지만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요. 적자폭이 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스탁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자폭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고 공장을 크게 졌던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면 망하거든요.
제로로 판매가 제로로 돼서 0으로 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점만 밑으로 내려가면요 팔 때마다 손해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시기를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안 만들어질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투자하시던 아니면 자동차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타임 투 마켓이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매출 구조가 전통적인 자동차와 이러한 자율주행을 갖고 있는 차량과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어쨌든 시장의 선점 효과는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고 연합군을 점점 늘려가게 될 텐데 네. 중국 안에서도 보면 자율주행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전 세계로 넓히고 중동까지 나간다고 하고 이런 쪽도 엔비디아 거 갖다 쓰거나 뭐 시장을 넓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것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듯이 하는데요. 미국 차량들이 지금 테슬라도 중국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기술은 미국 정부가 반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글로벌 시장이 자율주행 차 역시 양분되겠군요. 양분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두 개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바이두의 아폴로고처럼 구글의 웨이모처럼 가상으로 선로를 깔고 가는 차량이 있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똑같고 엔비디아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두 주류가 지금 자율주행 방법론에 있어서 경쟁하고 있고 이 자체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은 다른 자율주행 시장, 그래서 서구권에서도 자율시장은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두 개로 쪼개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주가도 그때그때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가장 빨리 업데이트할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